항상 본인 거는 객관적으로 보기가 좀 어렵고 남의 거 지적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자기 일이 되면 객관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인데 그게 결국 데이터를 보지 않아서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창업 아이템이나 입지에 대해서 보통은 친구들이나 가족들한테 이 아이템 어때? 나 여기다가 장사하면 어떨까?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꼭 피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의욕에 차서 나는 진짜 이 카페를 꼭 해야겠어, 오늘 해야겠어, 드디어 결심했어 라고 생각할 때 거기에 대고 찬물에 끼얹는 말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들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게 굉장히 본인한테는 독이 됩니다. 저는 데이터가 없으면 매번 일관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감이나 미신적인 법칙, 요즘 속된 말로 이르면 기도메타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데에 의존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내외부 현황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데이터는 사실 매 순간, 지금 당장 이 순간 만들어지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또 동일한 데이터를 보고도 다른 결정을 내릴 수는 있지만 과거에 내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었는지를 기록할 수가 없으면 그 조직은 미래에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의사결정 내용에 대해서 설득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사내의 임원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투자자들을 만날 일도 많은데요. 그런 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실한 데이터와 궤변 투성이인 분석 결과를 언제나 꿰뚫어 봅니다. 창업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첫 번째 단계는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단계는 관련 요인을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실시간으로 계속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그에 따라서 전략을 지속적으로 수정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픽스할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커피숍을 창업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먼저 관련 데이터의 수집이 필요하겠죠. 사실 수집하고자 마음만 먹으면 활용할 수 있는 공공 데이터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피해야 할 데이터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제시하는 것과 같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가공하고 제공하는 데이터입니다. 비용을 지불해도 괜찮다면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주는 데이터가 아니라 직접 유동인구 데이터라든지 업종별 카드 데이터, 포스 데이터를 구입해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석을 위해서 가장 먼저 결정해야 될 것은 위치가 정해져 있는지 또는 업종이 정해져 있는지, 보통은 이런 경우겠죠. 예산이 정해져 있던지 아니면 타겟 소비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느 정도의 구체성이 있어야 그 외에 다른 조건에 대해서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2단계에서 보통은 다들 생각이 막히십니다. 창업 아이템이나 입지에 대해서 보통은 친구들이나 가족들한테 이 아이템 어때? 나 여기다가 장사하면 어떨까?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꼭 피하셔야 합니다. 차라리 내가 할 게 아니라 내 지인이 할 건데 이런 식으로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누군가 의욕에 차서 나는 진짜 이 카페를 꼭 해야겠어, 오늘 해야겠어, 드디어 결심했어 라고 생각할 때 거기에 대고 찬물에 끼얹는 말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들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게 굉장히 본인한테는 독이 됩니다. 차라리 그러면 내 바로 지인이 아니라 거기서 한 자리 정도 더 건너서 고객이 될 것 같은 그런 사람한테 인터뷰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걸 해보고 나면 어떤 온라인 커뮤니티 또는 오프라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좀 더 딥한 소비자 분석을 해야 할지 감이 오실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카페를 대상으로 분석을 해봐야겠다 라든지 학교 커뮤니티에다가 물어봐야겠다 같이 감을 먼저 잡고 시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이제 데이터 측면이 꼭 뭔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렇게 코딩해서 분석하는 그런 것만 데이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창업을 희망하는 지역의 동종 기업들을 먼저 방문해보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서 카페를 창업하겠다고 한다면 지금 사람이 붐비고 굉장히 잘 되는 카페에 먼저 가서 주중 손님 수, 주말 손님 수, 그리고 그 동네 대략적인 임차 비용이 얼마인지
재료비가 얼마나 들 것인지, 인건비가 얼마나 들 것인지 이런 것부터 해봐야 하는데, 사실 이렇게 막 하나하나씩 따지고 보면 계산할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계산도 안 해보고 창업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소비자 분석 단계를 거쳐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카페만 경쟁업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카페가 주 이용 고객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다, 또는 아파트 단지 주변에 있어서 아이들 유치원에 보내고 커피를 오후쯤에 한 잔 마시는 엄마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수험생인 경우와 엄마들인 경우는 체류 시간이라든지 시키는 메뉴라든지 굉장히 차이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소비자에 따라서 경쟁 업종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키즈 카페를 경쟁 업종에 넣을 수도 있고요. 또 노량진 같은 경우라면 카페가 경쟁 업종이 아니고 스터디 공간이 경쟁 업종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단계에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해서 전략을 명확하게 도출하고 또 그때 상황에 맞게 전략을 변경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한때 핫했던 달고나 커피를 만약에 우리 카페에서도 판다고 해서 특별히 뭐가 바뀌는 게 있을까요? 사실 카페가 홍보금물을 파는 가게라고 생각을 하면 스타벅스와 경쟁하기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스타벅스 같은 업계 1위 브랜드가 항상 고객들의 주문 내역이랑 니즈를 데이터화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새 상품을 기획을 하고 또 새 지점을 열 위치를 정하고 있고, 이런 걸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보다 훨씬 더 현저히 적은 그런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경쟁을 할 수 있을까요? 운영하는 도중에도 사실은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계속 쌓이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렇게 포스기에 딱 바코드 찍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뭐 메뉴 주문 들어오면 알바생이 포스기에서 눌러서 무슨 메뉴 몇 개 들어왔다라고 찍고 계산을 해주잖아요. 그런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지금 오신 손님이 몇 명 팀이다, 또 지금 오신 분들이 20대 남성인 것으로 보인다, 그거를 모두 다 그런 데이터를 적어두고 나중에 데이터화해서 체류 시간이라든지 시켰다가 남기는 메뉴 같은 것들을 체계적으로 남겨두면 굉장히 좋은 데이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런저런 데이터를 많이 모으면 좋다라는 얘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 시작 단계부터 한 번에 모든 걸 잘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고하는 사람의 도구라는 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료로서 데이터가 필요하고 도구로서 분석 알고리즘이 필요한 거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잘 되면 잘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안 되는 이유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정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남들이 요약해주는 정보를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모든 가공 결과물에는 그 밑에 숨겨진 목적이 있습니다. 원천 데이터를 스스로 소비하고 가공하고 또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은 사람은 그 데이터를 가공한 주체들에게 항상 이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데이터 분석 결과물을 비판적으로 읽는 습관을 그래서 기르셔야 하는 겁니다. 저희도 최대한 객관적으로 컨설팅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아젠다가 생기는 일이 많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도 굉장히 경계를 많이 합니다. 항상 의사결정에 대한 기록을 남기면 됩니다. 누가 어떤 사항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렸고 그 근거가 되는 데이터는 무엇이다 라고 어딘가에 기록에 남겨놓는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나중에 잘못된 결정을 되짚어보거나 잘된 결정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될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매 갈림길에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했는지가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같은 데이터를 해석하는 다양한 방법을 보고 서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인데요.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절대로 동업이나 분업을 하지 마세요. 정말 그 역할에 잘 맞는 사람, 친구가 아니라도 그런 사람을 찾아서 같이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비전을 꼭 먼저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동업자들끼리 같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동상이몽을 꾸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내 인생의 평생의 동반자를 찾는다라는 느낌으로 파트너를 찾아보시기를 권합니다.